자, 반갑습니다. 자, 고생하시고요. 지금 이제 2편, 도시개발법이죠. 제그로 170쪽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예,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갖고 약간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자, 2편,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 건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주거단지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꼭 주거 목적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산업단지나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다음 3편에서 보실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이 있는 거고요. 그 3편에서 보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미 개발은 되어 있고, 건물들도 또 오래됐고, 시간도 지나면서 시설은 또 그만큼 못 쫓아갔고,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인 곳을 다 철거하고 다시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주된 이제 사업이 된다면요. 이게 이제 도시정비법이죠. 오래된 곳을 개발된 지 오래된 곳을 새로 다시 개발하는 거는 그건 도시정비법. 3편에서 보실 거고요. 지금 이제 2편에서 보시는 도시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무슨 이제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또 아니면 무슨 지구 개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개발법 6문제입니다. 개발법 6문제인데, 그 6문제 중에, 3문제가 2장에 걸려있는 개발계획과 관련된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한번 개발해놓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신중하게 하라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6문제 중에, 그동안 통계로 보면 이제 2문제가 사업 진행 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해서 6문제 중에 2문제고요. 일선에서는 이 개발법을 환지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환지가 개발법의 중심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용 방식이나 기타 내용에서 어느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개발계획. 근데 이쪽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 게 원칙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에 대한 예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렵다는 거지.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고 나면 그런 가닥, 기본 가닥을 잡고 나시면 거기 또 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경우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가닥들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것보다도 3번, 5번 들으셔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또 2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각각 계속 새로 나오는 단어마다 소리를 내셔서 내 혀로 소리를 내고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 잡으시면 1장 총론, 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3장 실시계획 인가, 2번째 계획 설계도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4장에 수용사용 방식도 있고 5장에 환지 방식도 있는데 개발법의 환지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1장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시죠. 1장 총론에 먼저 목 잡으시면 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과 2절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행정청 권한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냐?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개발되지 않은 산토끼 잘 뛰어놀고 꽝 잘하고 있고 아주 소중한 나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것을 싹 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들이붓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런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이죠. 6개 법 중에 5개 법 다요. 국토계획법, 시대기 원칙입니다. 개발법, 시대기 원칙이죠. 정비법, 시대기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 기소갱이니까 빼고 건축법 가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법, 시대기 원칙, 농지법, 시대기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는 판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정권자라고 부릅니다. 개발법의 대부분 권한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저를 줄여서 이 법에서 저는 이제 국시대 아니면 지정권자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시장구수 구청장이 도장을 찍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구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 윗사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보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과 같은 수준이죠. 같은 내용이죠. 그걸 여기서는 요청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인가는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죠. 제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그러니까 먼저 1번 법의 목적. 이 부분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이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줄 도시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2번 국토계획법의 용어는 모든 법에 다 쓰이게 됩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172조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정의.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법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구역, 도시개발구역. 동그라미 2번형 도시개발사업이란 지정권자가 지정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 괄호는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개발하니까 직접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빈 땅이 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괄호는 도시개발법, 줄여서 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줄여서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줄여서 개발구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한다. 단지와 시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인 정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단지는 빤듯한 땅을 새로 만들어 내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지는 그 빤듯한 땅에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죠.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에 주거 상업 등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가면 주거 단지가 되겠죠. 상가가 들어가면 상업 단지, 공장이 들어가면 산업 단지, 꿀 들어가면 꿀 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 단지가 되겠죠.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것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3-1번 시행 방식 결정 동그라미 1번 그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개발계획의 도시개발계획의 위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며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결정한다. 따라 동그라미 2번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지정권자가 결정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주 중요한 결정인 겁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거죠. 3-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난 이렇게 해볼랍니다. 안을 낼 수는 있다고요. 근데 최종 결정은 3-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3-2에 동그라미 1번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환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환지 방식은 뭐냐면 법적 정의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두 번째 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 쪽 보시면 그 설명은 곧 설명 중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작은 2번 수용 사용 방식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단지 또는 시가지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 대규모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3번 혼용 방식 두 가지를 섞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결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 수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1번 분할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 3-2번 미분할 혼용 방식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할 수도 있고 선 긋지 않고 개별 필지마다 찍어서 할 수도 있다. 점 분할 혼용 방식에 따라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땅을 구분할 것 같으면 돈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표는
요약한 설명이고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다음 쪽 그림까지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네모 환지 방식의 비교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요. 특히 그 가끔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 자주 나왔고 그쪽에 뭔가 관심이 있었거나 연관이 있어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갖고 서울특별시와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개발 사업이 이런 사업들입니다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낸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림까지 보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모 1번 환지 방식은 환지 땅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볼펜 주인끼리 네 볼펜 예쁘네. 내가 이거 줄게. 그 볼펜 놔줄래? 볼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환지는 땅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줄게. 너 그 땅 줄래? 둘이 그냥 딱 막 교환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딱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새로 그어서 새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민법의 집단 교환이냐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민법에서는 강제가 될 수 없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민법에서는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법의 집단 교환, 토지 교환에 공법의 강제성이 붙어서 강제로 새 땅으로 싹 옮기게 하는 거죠.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죠. 종전 상태에 1, 2, 3, 4, 5, 6, 7, 8, 9, 10 땅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논두렁, 밭두렁 수준이잖아요. 거기를 크게 신장로를 내고 그다음에 반듯반듯한 정땅으로 해서 1, 2, 3, 그다음에 4, 5, 6, 7, 8, 9, 10 해서 각각에게 주는 거죠. 또 8번과 6번 땅은 종전 땅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큰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근데 네모 2번요. 혼용 방식이 있죠. 혼용 방식은 동그라미 1번 구역 분할도 있고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혼용이라는 게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진행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구역 분할의 혼용 방식은 1, 2, 3, 4, 5, 6 그 구역은 수용구역으로 정해서 수용, 강제 취득이죠. 돈 주고 다 사들이는 겁니다. 굵은 선 아래요. 7, 8, 9, 10은 환지구역으로 정했으니까 거기 있는 땅 주인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리며 새 공공시설 들어가고 신장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분양, 다 돈 주고 샀으니까 시행자가 새로 대지를 개발해서 대지를 조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겠죠. 그리고 환지구역에 있던 토지 소유자 7, 8, 9, 10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 방식은 혼용,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데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 필지마다 찍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해서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에서 아래 왼쪽에 누가 어디게 될지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행자가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나머지 땅들은 다 수용이 된 거고 3, 4, 8, 6 사람에게는 새 땅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상 내용들을 다시 좀 더 설명을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오시죠. 172쪽에 1번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발법에 이 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건 완전히 꿰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또 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이 중요한 거죠. 환지 방식은 이제 환지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환지 사업은 2002년까지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역 정리사업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지금 개발법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은 개발법을 환지법이라고 부른다고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아직 좀 가닥이 선명하지 않으시면 경지정리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논밭을 대상으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일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방식은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강제 취득인 거죠. 그래서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강제로 다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죠. 수용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나라의 1기 신도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기 신도시요. 8688이죠. 8688 200만 호 건설이 있었습니다. 집을 200만 채를 짓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당, 그러니까 일산, 그러니까 중동, 평촌, 삼본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큰 개발로 그러니까 여의도 개발, 그다음에 목동 개발, 그다음에 상계동 개발 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는 대부분 다 국유지를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바꿔서 하는 거고 임대주택 내는 거니까 큰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여의도는 그냥 그 그러니까 아무튼 국회의사당과 함께 여의도 개발은 그 먼저 있었던 거였죠. 아무튼 거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국가가 자기 땅 손댄 겁니다. 여기에 다 대부분 다 200만 채를 지으려니까 땅이 많이 필요하고 다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뒤로 뭐 2기 신도시에서 그러니까 뭐 사이사이 이런저런 것도 있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뭐 2기 신도시에 김포, 파주, 판교, 동탄, 뭐 광교 등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림이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죠.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으면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그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땅만 사요? 건물도 사죠. 돈 되는 나무도 삽니다. 돈 되는 거 다 사들여서 백지 상태 소유권 딱 한 장 만들고 한 예로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예요. 93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토지공사 놀이터로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대지조성을 하겠죠. 토목공사를 하고 반듯반듯하게 땅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파는 겁니다. 아파트 업자,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업자, 뭐 무슨 상가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팔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 분양, 임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라면 환지방식은 우선은 시작을 경지정리사업부터 보도록 하시죠. 경지정리요. 그러니까 삐뚤삐뚤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잖아요. 경운기도 다니기가 어렵죠. 큰 트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양기, 모내는 기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 누가 사들이는 게 아니라 땅을 빤듯하게 길을 내자고요. 그 길을 내기니까 개인들이 조금씩 땅을 추려면서 이렇게 길을 내고 반듯반듯하게 하고 자리를 좀 옮겨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로 내고요. 신장로, 새로 만든 길이 신장로죠. 그러니까 신장로라는 말은 그 할머니만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그냥 구호사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신장로인 거죠. 뭐 어디에 뭔가 도로 새로 내면, 그러니까 뭔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새로 날 때 그게 뭐였어요? 신장로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로 내고, 그 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선 그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A 소유자에게 토지 A, 그 다음에 B 소유자에게 새 토지 B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땅을 바꾸어주는 거죠.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꿔줍니다.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린 거 등등 기타 권리들 다 넘어갑니다. 민법의 교환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냅둬유 하는 사람도 강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환지 방식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환지면 그냥 강제 환지인 거고 수용은 강제 수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강제를 안 써요? 공법은 다 강제니까 공법에서 강제자 쓰는 것만큼 촌티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공법은 다 강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빨간불 때 건너지 마라. 교통에 대한 공법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통경찰관이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주 플리스 건너지 말아 주실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빨간불 때 건너지 마라 돼 있는 겁니다. 강제로 싹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경지정리 사업이었고 이제 그것을 일반적인 땅에서 하는 게 토지구역 정리 사업입니다. 그럼 토지구역 정리 사업 들어보신 적 많으세요? 많지 않으신데 토지구역 정리 사업은 아무튼 땅 뭐 길을 좀 반듯반듯하게 내고 그다음에 엄청 도로가 났으니까 차는 다니는 거죠. 8688 이전에요. 8688 이전에 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시가지로 그러니까 서울의 신도시 있나요? 서울의 신도시라고 얘기할 것이요. 없죠. 서울에 구시가지가 있는 겁니다. 각 어디가난 도시들의 구시가지들이 다 있는 거죠.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정해진 곳 빼고 각 도시마다 구도심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들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집들 크기가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단독주택 밀집되어 있는 골목들이요. 그러니까 집 크기들도 그만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도 좁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골목길은 있잖아요. 언제부터요? 차 들어가는 골목길 고려시대요? 조선시대요? 아닌 거죠. 일제 뒤로 해서요. 그러니까 1920년부터 해서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688
일기 신도시 들어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시가지 개발은 무슨 사업으로 다 진행돼 왔냐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다 진행돼 온 겁니다. 이것으로 진행돼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도심. 그게 일가 조선 때 만들어졌겠냐고요. 고려 때 만들어졌겠냐고요. 언젠가 누가 한 거죠. 신도시가 아닌 모든 시가지들은 다 일제 때부터 1920년부터 해서 1990년까지 70년, 80년 동안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논밭 싹 뺏어서 거기에 큰 아파트 들어간 수용 방식이 아닌 대부분의 시가지 다른 개발들은 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요. 좀 더 가보죠. 자, 여기에 A 소유자가 1000제곱미터이고요. 논두렁 밭두렁이가 10,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개발을 하니까 공적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로 땅 여기저기에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 공원 여기저기에 있겠죠. 구청 들어와야죠. 보건소 들어와야죠. 세무서, 도서관 들어와야 됩니다. 공적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 전체 개인 땅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이 있었다고 치죠. 공적인 땅이 많아집니다. 60여. 개인에게 줄 게 40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 빨간 땅을 중국에서 사와서 붙인 거 아니잖아요. 개인들한테 출렴을 해서 땅을 출렴을 해서 공공시설을 넣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 전체가 80이었는데 이 구역에 40밖에 개인에게 못 주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땅이 다 반토막 나는 거겠죠. 1000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찬성해요? 반대해요? 찬성하는 거죠. 아, 논두렁 밭두렁 땅값 10,000원, 신도시 땅값 10만 원은 되겠죠.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누리여 계속 그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개발 이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소유자입니다. 새 소유자니까 이분들이 계속 여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죠. 서울의 강남, 잠실 그런 쪽들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서 그렇게 누리고 계시고 지금까지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옛날 잠실이요. 잠실 잠이 뭐예요? 누에 잠자죠. 누에는 뭘 먹고 자라고요?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실 롯데2 123층 올라간다는 그 잠실 그 자리가 옛날에는 누에 키우기 위한 뽕나무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하고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영화 찍는 거였죠. 그러니까 뽕1, 뽕2, 뽕3 뭐 영화 찍고 있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대근 씨, 이미숙 씨 나오는 그 뽕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뭐 뽕이라고 하는 아주 뭐 아무튼 한때를 풍미했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수용은요. 여기 보시죠.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용은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가죠. 돈 주고 사갈 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 배추상추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러니까 막 이제 땅값이 들썩들썩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들썩들썩하는 거는 다 값에서 뺀다고요. 그런 소문을 얼마로 계산을 할 거냐고요. 그거 빼고 그냥 농사 짓고 있던 땅값 그대로 계산해서 그걸로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거의 뭐 700만 원 받고 나오시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여기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700만 원 받고 쫓겨나시는 겁니다. 뭐 700만 원 받고 나오시게 되는데 이제 이 주변 땅값도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해서 이제 많이 올라 있겠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이 흐름들을 잡아두시자고요. 개발법 환지에서 2문제입니다. 수용은 그동안 통계가 0.5문제고요. 그럼 뭐 일본 애들이 뭐 무슨 머리가 뛰어나서 이런 거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 1800년도부터 독일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쭉 진행돼 왔어요. 그때부터 새롭게 개발된 사업입니다. 사업 형식이라고요. 그걸 이제 일본 애들이 받아들였고 온 거죠.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은 바꿀 게 없어요. 한 300년 역사를 갖는 그 쭉 진행돼 온 그 역사가 있다고요. 그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히 바꿀 게 없고 각 나라마다 제도상으로 좀 한두 가지를 더 얹을 수는 있겠죠. 법 개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도입된 그런 어떤 사업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0.5문제 비중인데, 수용은 이제 법 개정이 자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돈 주고 뺐는데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주고 뺐는데, 이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요렇게라도 어떻게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파는데 또 요거에 대해서 뭔가 사항들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수용해서 최근에 문제가 조금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동안 시험 문제의 큰 흐름들을 보면, 통계를 보면 6문제 중에 환지에서 2문제, 그러니까 수용해서 0.5문제입니다. 이게 법조문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직접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법조문을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에 172쪽이요.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1번 환지 방식은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경우나 아니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정비 등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쪽에 수용 방식은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은 돈을 주고 땅을 사들여야죠. 근데 땅의 단가가 높으면 그걸 다 돈 주고 사들이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라도 좀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고 치자고요. 건물들이 있으면 거기를 그러니까 돈 주고 사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환지로 하게 됩니다. 환지는 땅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시행자가 6달 동안 불도저 포크레인만 빌려올 수 있으면 되죠. 도면에다 선 긋고 그러니까 포크레인, 그러니까 불도저를 밀어서 선 그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땅값 비싸더라도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빤딴한 땅이 낫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신장로가 낫죠. 공공시설의 정비 때 환지로 하게 됩니다. 또 환지는 언제 환지를 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를 하는 거죠. 지대공 때 환지를 합니다. 환지하면 땅값 10배는 주게 된다고요. 뭐 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 주게 된다고요. 날아가는 비행기 잡는 그러니까 스팅어 미사일, 날아가는 미사일 잡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이 뛰게 된다. 그게 환지이고요. 다음 173쪽에 있는 그러니까 수용은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환지를 보시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죠. 글자 외워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100명 소유자가 있었다고 치죠. 환지니까 이쪽 빨간 쪽 공적인 땅 빼고 하얀 쪽에서만 땅 100개를 내줘야 됩니다. 같은 자리로 보자고요. 여기에서만 100개 조각이 나는 거하고 여기는 땅이 6토막이잖아요. 뭘 복잡하게 귀찮게 6개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4개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는 하나짜리를 쪼개는 거니까 그걸 4개로 쪼개든 2개로 쪼개든 6개로 쪼개든 그러니까 실시계획에서 정해지고 그러니까 도장받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큰 조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들 떠올려 보시자고요. 구도심에 있는 그 주택의 그 단독주택 크기들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작게 쪼개지 마라. 땅은 60제곱미터, 용도에 따라서요. 15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에 어기지 않는 딱 그만큼의 어느 숫자로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수용은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거죠.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집 들어서 있는 땅이요. 아파트 단지 하나의 크기요. 상가 땅이요. 상가 건물의 크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환지와 그러니까 수용과 그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완전 꿰고 계셔야 됩니다.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5천만 원 땅 주인이 되고 계속 누리시게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시게 되는 게 수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계속 이어서 가시죠.
그러니까 173쪽 아래 표에 뭐 지대공 등 그 내용을 정리한 표가 있었고요. 174쪽 표를 아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175쪽 오시죠. 그러니까 3-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 있는데 뭐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민간 시행자인 경우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환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땅 주인들이 와 이제 나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네. 그리고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딸내미 아이고 빨리 사업해야지. 그러면 사업하면 좋겠네. 아빠 그러면 나 빨리 시집 보내줘야 돼. 등등등 뭐 그런 딸내미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수용이면 1,000만 원짜리 땅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가 100명. 근데 혼용이라고 하면 50명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익이 되는 겁니다. 환지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래저래 해서 바꾸겠습니다. 수용으로 바꿉니다. 뭐 딸내미 시집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하겠어요? 난리가 벌어지겠죠. 안 됩니다. 이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요. 이익되는 쪽으로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이익되는 쪽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민간 시행자인데 여차저차 뭐 대한민국 5칸 건너가면 청와대 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들이 자주 있고요. 또 아무튼 몇 칸 건너가서 누구 아는 국시대가 있다고 치자고요. 민간 건설업자가 어찌고 저쪽에서 나 이거 환지로 바꿔달라. 어찌고 저쪽에서 이거 환지로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은 그러니까 그 원래 정해진 사업대로 환지로 시작했으면 환지로 가는 거고 혼용이었으면 혼용으로 가는 거고 수용해서 혼용까지 가는 건 봐줄 수 있지만 민간이 여차저차해서 환지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땅 주인들 떼부자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장난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4번 순환개발이 있습니다. 순차적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설계되는 주택의 세입자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뭐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할 수 있다인 거죠. 도시정비법은 해야 한다. 6가지 사업 중에 5가지 사업은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많지 않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한 방에 싹 밀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큰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 아무튼 그래도 사람은 계시는데 대한민국 어디라도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한 방에 싹 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 분들 어디가 새로 들어갈 때까지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셔야 되잖아요. 잠시로 사는데 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대상 구역이 있으면 이 대상 구역에 여기를 1구역으로 정해서요. 그래서 1구역만 먼저 사업을 합니다. 1구역만 철거를 하고 그러면 1구역에 계시는 분만 나오시면 되잖아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여기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여기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요. 그래서 이분들 나와서 살 수 있는 집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뭐 1구역도 이것도 좀 큰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1구역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1구역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 이분들 들어가시고 2구역 분들도 들어가시고 2구역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끊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사업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옮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이분들이 살기가 편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1차 개발, 2차 개발, 3차 개발 순차적으로 해갈 수도 있다. 근데 이쪽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싹 밀어서 파이프 한 번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만 하고 여기는 지금 옛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시 파이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옛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있었던 임시 파이프 들어간 거하고 여기 공사하면서 공사 끝내고 그 임시 파이프하고 또 임시로 연결을 해야죠. 여기 하고 나서 그 임시 파이프 연결한 걸 이제 다 걷어내고 새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방에 밀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개발 계획의 한 항목인 주거 생활시대 조사, 주택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건설 공급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요. 식구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됐든 간에요. 뭐 어머님이 되셨든 아니면 딸이 됐든 누구의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입니다.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대한민국 46%예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 사항입니다. 관련 주문은 거기까지 깊게 간 적이 없고요. 다음에 177쪽에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칠판 이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아까 보셨던 별도의 내용으로 환지와 수용, 그 그림은 이제 떠올리신다고 치고요. 공법에 행위주체가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우선 굵은 5번에 하나, 둘, 옆으로 표요. 옆으로 5칸 중에 네 번째 칸. 여기다 대면 국가와 지방은 행정청이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쪽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죠. 다음에 5번째 칸이요. 여기다 대면 국가 지방은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공무원이고 공기업은 준공무원. 공적인 일을 하라고 국세 지방세에 넣어서 만든 회사인 거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국토교육법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가면 좋겠는데 각 법에서 그것들을 이제 이리저리 표현들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을 1번으로 쓰고 있고요. 공기업을 2, 3, 4 셋으로 나눠서 쓰고 있고 민간을 5번부터 11번 그 중간에 9에 2가 있으니까 8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네 가지가 있는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국가는 장관이고요. 지방을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누구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특별시 광역시 도이고 장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죠. 세종과 제주는 빼고요. 그러니까 얘기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습니다.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고요. 첫 번째 칸, 다음에 두 번째 칸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칸이요. 이렇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1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칸을 그냥 짚도록 하시죠.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요. 공기업 2, 3, 4요.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공기관. 3번 국세가 찌끔 들어간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세가 들어간 지방공사. 2, 3, 4는 다 공기업입니다. 다음에 5번 이하요. 민간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민간이 공익사업을 왜 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요. 사적개발에서 버는 돈도 있지만 공적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덩어리 사업이니까 훨씬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봉사활동하는 분들 아니세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 5번에 조합,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땅 주인들이요. 그다음에 6번 조합,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땅 주인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합은 전부 한지 때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요. 지방 이전 법인. 서울의 남산자락의 당국대학교, 그러니까 용인과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짓게 해준다고요. 그 자리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게 해준다고요. 아파트 짓으니까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요. 그렇지만 옛날 대학교 바글바글보다는 훨씬 조용한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공단 있었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가시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 사업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들어섰어요? 구로 돼지털 들어섰죠. 돼지털 단지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벤처, IT 이쪽들 많이 들어서 있긴 하지만 옛날 구로공단 때 그 많은 분들보다는 훨씬 수가 줄어든 겁니다. 7번 지방 이전 법인. 8번 주택법의 등록사업자,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9번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등등등 건설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9에 2번이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도 하게 해주고요. 10번 부동산 투자 회사.
돈 모아서 땅 사서 땅값 뛰었을 때 팔아서 이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지만 돈 모아서 땅 사서 개발까지 해서 팔면 더 큰 이익을 갖게 되겠죠. 개발 사업하게 해줍니다. 11번 서로 돈 모아서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이걸로 끝. 더 이상 이 1번부터 12번 그 세부적인 사항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세 번째 칸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존된 곳을 콘크리트 부어서 개발하겠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걸 누가 할 거냐고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판에 국토부 장관도 5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시대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국시대가 지정을 하는 거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가 없죠. 지정해달라고 결정 신청, 지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국토계획법, 시설사업, 도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개발사업 하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하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에는 요청과 제안 뭐 해달라고요. 요청 해달라고요. 제안 완전 다른 겁니다. 소련말 시작된 거죠. 아시는 거죠. 소련말입니다. 행정청 내부의 결정 신청, 결재 신청, 지정 요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말은 그거 앞뒤까지 다 붙여서 외우셔야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호 조합에 대한 내용은 뒷내용을 이어서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뒤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보셨고 2절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도시군계획사업 절차가 있죠. 네 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도시군계획 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공익사업 신중하게 진행을 하라고요. 계획 2개, 3개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어디다 뭐 한다 위치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써봐.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계획이요.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는, 권리변환이 필요할 때는 권리변환에 대한 계획, 땅을 바꿔주는 환지계획,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환권계획, 그걸 또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데 바꿔주는 계획까지 세우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계획은 세우고 그다음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걸로 가는 거죠. 표의 둘째 줄에는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이나 개발법 수용에서는 돈 주고 뺏은 거죠. 끝났습니다. 돈 준 걸로 끝났잖아요. 돈 주고 땅 사서 그다음에 그 땅 도로를 만든 다음에 옛날 땅 주인에게 도로 2평, 3평 끊어주는 거 아니죠. 됐습니다. 거기는 권리변환 계획이 없습니다. 그 아래요. 2번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지금 보셨던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설계도 결정. 수용 때는 세 번째 계획 없고요. 그 다음에 환지 때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환지 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한다. 그 가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1장 총론에 대한 내용을 보셨죠. 환지와 수용, 가닥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는 12가지, 말은 길지만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다. 요거까지는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행위주체 4가지,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이제 뒤에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환지와 수용의 어떤 이미지, 그림을 떠올리시고 다음 내용들을 봐가도록 하시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고 뒷내용 보도록 하시죠.